저희 대전교구를 떠나 오래간만에 우리 대전교구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최재훈 동동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와중에도 아픈 손을 교회에 참석해 주신 강세영 동동님도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11월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국은 어수선하고 이번 설교는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지금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번에 우리가 3월 달에 그때 당시에 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조직할 적에 33인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330명을 민족 대표로다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천도교에서 한 100명, 그리고 기독교, 불교, 그리고 여타 단체를 해서 330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 위촉된 사람들한테 이번에 초청장이 와가지고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학술대회를 오후 1시부터 하고 또 10시부터는 그 옆에 국제 호텔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기념 보고회를 가진다고 했는데 사람이 많이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바쁜 주에도 제가 서둘러 타고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시 차로 타고 갔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식사도 지금 아니라 비저분해서 하고 프레스센터로 갔더니 그때 당시에 6시 반까지 하는데 매번 제가 학술대회를 내가 한 저번 참석해봤지만은 학술대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아주 어수선해요. 근데 자리라도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갔었는데 막상 프레스센터에 가보니까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니까 밀집으로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강당이 꽉 차고 오지랖에 서 있었어요. 근데 6시 반까지 하는데 한 사람도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근데 거기에 초청 강사로 나가서 토론대회를 하는데 7명. 거기는 중국, 러시아, 일본. 거기 이제 주재하고 있는 교수들. 러시아에서 온 그 사람은 대학교 다니는 대학교 교수이던데 한국말을 참 잘해요. 한국 이름도 갖고 있어요. 박시훈이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사회를 보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박사님들하고 거기 주제 발표를 하는 사람들 말하는데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와서 발언하는 시간을 준다고 했어요. 저도 별로고 있었는데 이게 하도 열기다 보니까는 시간이 다 돼가는데 때가 안 되니까는 나중에 뭐라고 했냐. 일반 지금 방청객 그쪽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글을 써서 달라고 그랬어요. 글을 써서 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끝날 무렵쯤 돼가지고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그때 당시에 3.1운동의 규모나 3.1운동에 참여했다는 거, 3.1운동 자체를 가지고서 이제 규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3.1운동이 민족 33인이 대표를 해가고서 거기서 운동 시작했을 적에 얘기서부터만 되는 것이지 이전의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탁골공원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에 민족대표 33인이 어느 식당에 만나가지고서 며칠 동안 상의를 해가고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미 10년 전부터 의학원사님께서는 앞으로 동학혁명 당시 우리가 일제의 나라를 먹히고 나서 앞으로 내가 10년 안에 내가 나라를 되찾겠다는 그 생각으로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미제도서부터 쭉 치밀한 계획은 우리 의학원사님께서 일본에 건너가서 그때도 살펴보고 모든 거를 다 겪어보고 나서 10년 동안 물밑 작업을 해가지고서 태화관에서 33인을 모였을 적에는 이미 그 사람들 모아놓고서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사항을 다 보고를 하고 너희들이 참여만 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참여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밥상 다 차려놓고 그 사람들하고 숟가락만 얹어놓은 거예요. 숟가락만 사실상.
근데 그런 그 3.1운동이 일어나기 그 이전의 준비 과정은 다 빼놓고 그 3.1운동을 일으키고 난 그 다음부터에 대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의장목사님께서는 그 3.1운동을 일으키기 전에 벌써 인쇄소니 뭐니 그 여러 가지 심지어 나중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운동을 일으키기 최근에 와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각 기독교, 불교 이런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지지를 해달라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거기서 33일 마쳤을 적에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은 같이 했긴 했지만은 우리의 조직, 그리고 우리의 그 돈, 그 모든 것은 10년 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이 빠진 것이 너무나 아쉬웠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주제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중국에 지금 살면서 중국에서 그거는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중국에서는 3월 13일 날, 거기는 3.13 운동이에요. 3.13 운동. 14일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했는데 그거를 기본으로다가 이 책자를 갖고 왔는데 이 책자에 사진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일본에 있는 그 학자들이 얘기된 거고, 그 한 사람은 우리 지금 독립기념관장으로 전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있던 그분이 여자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발표를 해요. 그 두 가지가 제일 그나마 일본 사람들이 3.1운동을 겪고 나서 지금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파견에 나와 있는 기자들이 그 본국으로다가 이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3.1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 그 상황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를 국외에 있는 나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국내로 취급해요. 국내 기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나가 있는 파견되어 있는 거를 뭐 도쿄면 도쿄, 히로시마면 히로시마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쭉 지역이 있으면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자기들의 국내에 있는 섬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다가 행정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국내 일부분으로다가 짜여져 있는 그러한 체제예요. 그때 체제가. 근데 이제 무전으로 보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동학에 대한 것을 갖다가 아주 폄하해서 내는 기사가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은 성동으로, 그러니까 의형성님에 대해서 교도들의 성동으로 사치를 일삼고 진남포 출신의 기생 상어리를 2,000원에 빼내와서 첩으로 삼았다고 하며 교인들이 내는 성비가 첩으로 변했다고 조롱하는 글을 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일본 기자들이. 그리고 총독부가 병아비례로 조선인을 계몽하고 조선인 자체 교육에 힘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천도교라는 미신에 대한 의지에서는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천도교가 지원하는 학교는데 이 기자가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써왔는데 한 가지 제대로 본 것은 뭐냐. 천도교가 지원하는 학교는 보성법률상업학교, 보성전문학교, 동덕학교, 문창학교, 총학학교, 명신여학교 등 경영을 비롯하여 배영학교, 양덕여학교 등 직할하지 않은 학교로는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청년 학생들이 이번 운동 주축이 된 것이며 아울러 천도교는 기관 잡지도 발행하고 있어서 3.1운동 당시 대량의 전단지를 인쇄도 문제없이 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3월 1일 오후 2시 첫 시운동이 개성했을 때 소위 선언서는 이미 각 방면으로 빠짐없이 배포가 되었으며 그날 관원이 손병희 33 등을 체포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을 때 이미 독립신문이라는 호해를 발행하여 그들이 체포됐다고 벌써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인이 거사를 일으켰는데 아사히 신문에서는 그 거사 내용을 갖다가 본국으로 타송을 하고 지금 이 손병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체포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천도교 신문에, 천도교 호에서 발행한 신문 이후부터 천도교에서는 3.13이 이미 체포됐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체포를 하지도 않았는데, 체포를 할까 말까 망설이, 총독부서는 체포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천도교에서 발행한 호해에서는 체포를 했다고 벌써 발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조선인은 은인이라고 해야 할 이완용의 의뢰의 5명을 역조기로 비난하며 선동한 것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이 그들 일과 중에도 과격파가 한 일이라고 하는데, 요컨대 교묘하게 인쇄물을 이용하여 하나부터 10까지 총독부를 앞지를 형국이었다. 그러니까 그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 모든 행정이나 준비 과정, 인쇄, 이 모든 것이 그 전국의 그 도로망이나 아니면은 그 통신망이나 이 모든 것이 조선 통족부보다도 앞서셨다는 거예요. 더 앞서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눈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이 천도교 체포되기 이전에 천도교 측에서 발행한 신문에는 이미 체포 소식이 전개되어 3.1운동의 모든 것이 천도교 측이 기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주목됐다. 근데 이 기자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도쿄 제국대학교 교수인 요시노 사쿠조라고 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 썼느냐? 세상 사람들은 발표하면 사대주의 조선인의 독특한 국민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독립정신이 없다. 강자에게는 언제든 추종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의 그 성질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추종을 한다는 거예요. 또 러시아를 추종한 적도 있다. 국가적 독립 따위는 생각한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본 것이 조선 및 조선인에 관한 종래의 인식했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러나 이것은 조선인의 전부라고 본 것이 큰 잘못이었다.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마치 대하고루라는 그 한자로 써가면서, 이 대하고루라는 말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이에 비가 새고 바람이 부는 대로 점점 썩어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대하고루라는 그 한자가. 그 아래에서는 그 썩은 것이 비료가 되어 새롭게 싹을 틔우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처럼 망국의 조선의 그늘에서 우리의 흥국의 조선이 있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썩어가는 대하고루로만 본다는 것을 안타깝다. 밑에서부터 싹을 틔우는 모습을 알아채 눈치채지 못하는 새로운 힘을 통찰하려는 눈이 없었다. 이를 간파하지 못한 것이 바로 선달자가 해야 할 일을 놓쳤다는 거예요. 만약 흥국조선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실로 일본이 조선 통치가 잘못된 최대의 원인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만약 우리들이 조선 인민의 태반이 실로 애국적 독립심에 불타고 있었으며, 아니 그 일을 자각하려는 조짐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다른 정치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에 대한 이 내면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뭘 지적하느냐면요, 망국조선이 아니라 흥국조선이 그 밑에 사이트가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그 교수가 본 것은 이 한국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이 손병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300만 교도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도 아마 그 손병희 선생의 그 머릿속은 상상을 했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또 잘못 본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손병희 선생님은 그때 당시 우리 교인들에게 성비에 대해서 때부터,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죠. 성비라는 것은 인륜에 처한 성비가 아니라 천륜이다. 하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걸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도전제전에서 오늘 내가 도전이라고 하니 경전보도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의학 손병희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이 도전을 했어요. 도로서 다스리게 되면 다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륜이 아닌 천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비가 첩으로 변해가지고 한강에다가 배 띄워놓고 술 타령하고 그 신문에 다 까발려놓으니까는 그때 당시 그것이 신문에 공개가 돼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제는 천도교에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죠.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는 마음 놓고 3.1운동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전이에요, 도전. 근데 그날 이 회의가 다 끝날 적에까지 너무 진지하게, 그 중에 학자 하나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오늘 이 3.1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역사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역사를.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손별 선생님이 그러한 설명이 있어가지고서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오늘을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금요일날 서울역에 갔을 적에요. 거기에서 지금 그 촛불 집회의 반대파, 지금 우리 박사부 단체에서 또 반대 집회를 해가고서 막 어지러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3.1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숙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1 100주년 기념 행사를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3년 후를 내다보고 있는데, 그때의 시대나 지금의 우리가 이 시대나 지금 손병 선생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3년 후에 그거를 계기로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분이 이제 그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제 발표하는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다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 주제가 끝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쪽에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글을 써서 내는 사람들이 몇 명 나갔었어요. 한 3명 정도 나갔어요. 나는 그걸 이제 발표를 해주기 기다렸는데, 저는 저대로 글을 썼어요. 뭐를 썼냐. 이미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3.1운동이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때 당시에 그 계획은 그 일을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 것까지 제시를 해놨어요. 이미. 앞으로 도래해야 할 시대는 오수부동의 시대다. 오수부동의 시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전론이다. 이게 3전론. 병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3전론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3전론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총론에 가갖고서는 그 3전에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 제전, 원전. 이것으로다가 싸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그러니까는 우리 의정 강사님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벌써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때잖아. 네. 앞으로 5도 지운의 시대가 와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전, 제전, 원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학자들은 나타나 있는 것만 갖고 따지는 것이지 우리 이 5만 년 내려갈 이 경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이제 써갖고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게 될 무렵에 이분이 나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나가서 그 준 내용을 거기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엉뚱한 내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내용 하나 하고 또 뭐 별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서 그 이제 다 읽어가지고 내가 다시 갖고 나갔어요. 내가 쓰고 갖고 나가서 줬어요. 근데 이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쭉 읽어보시고서 그거를 집어넣어버리고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왜 발표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서 이제 왔는데, 우리는 5만 년 역사에 우리 천주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정 목사님께서는 이미 벌써 일본 다 보고 국제정세 다 느껴보고 나서 이 3.1운동을 거사를 하고 났을 적에 뭐라고 했냐. 태화관에서 자리를 옮겼어요. 자리를 옮겨가지고서 화월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거기서 3, 4인이 모여 있어서 술 먹고 있었어요. 술 먹고 있다가 나중에 2시간 넘어가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일본 총독부에다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지금 화월 식당에 와 있으니까 우리 잡아가라.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차 2대가 와서 실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일본에서는 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발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발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잡아왔다고 얘기를 하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나 다 알고 앞으로 된다. 그거를 우리 그 의향 선생님께서는 갖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주제 발표 나오는데. 근데 이미 벌써 우리 의향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시대할 도래는 그러한 싸우고 하는 이런 무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싸울 수 없는 오수부동의 시대가 이거예요, 지금은. 뭐 중국이 지금 뭐 패권 시대가 뭐 지금 크고 있고 뭐 거기 염려가 하는 거죠.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 다 눈으로 봐서 알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상대방 눈치를 막다 이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눈을 하나 잃어야 되는 감수하고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라도 내가 저 약속을 죽이기 위해서는 내 눈을 희생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대등한 관계라면은 나도 죽을 수가 없고 이긴다 하더라도 불구는 내리겠죠. 그걸 알고 있는 나라가 전쟁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전, 제전, 아무런 지금 현재 제전이라는 것이 서로 나라로다가 싸움을 얘기한다 했더라도 서로 적대관계가 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적대관계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 교육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이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사탄 악마예요. 마귀고. 그렇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일상생활은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어. 그들이 말하는 술 먹고 못된 장소로 다니는 사탄 마귀인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순된 생활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세계 각국이 중국과 미국에서 뭐 관세, 이번 트럼프 대통령 돼가고서 그 중국의 관세를 뭐 45% 인상한다 그러니까는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나라에 미나기 우리나라 앞으로 수입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활 자체는 지금 더불어 사는 생활을 지구가 한덩어리로 돼 있어요. 그러나 적대관계를 생각, 전쟁을 하는 걸 생각하다 보면은 그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암선사님께서 앞으로 시대는 오수부동이다. 5가지 동물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으면은 싸움을 할 수가 없는 시대. 오로지 싸우는 것은 제전과 언쟁이에요. 단파법, 회담과 물건 갖고 싸우는 거라고요. 우리나라에 자원이 부족하게 되면은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부족하게 되면 물건 팔아먹을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도전제는 원전, 총론에 가서 무병질환의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무병질환. 그러니까 무병질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살아남는 인생들, 그 살아남는 인생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인생이에요. 하늘에게 목록 중에 수명이나 내계비네. 무병질환이라고 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이미 벌써 다 밝혀놨는데 그걸 모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방향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학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 앞에 기술 다 제시를 해놨는데 저렇게 다 따라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써줬는데 그분은 그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집어넣고서 그냥 다 끊어버리고 가져가버리고 말더라고. 그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 지금 이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져 있는 현상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3.1운동이라고 하는 그 꽃이 피기 이전에 씨를 뿌려서 뿌리를 가꾸고 길러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10년 동안이라는 그 세월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은 물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진지하게 자리를 뜨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 세미나를 6시 반까지 마쳤다는 거. 제가 근래 보기 드문 그런 목표가 왔어요. 앞으로 우리 천도교회보다도 거기와 다른 그 단체들 온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이것은 대중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각 개인의 우리가 생활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각 개인의 생활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져 있는 우리 각자의 생활 사실상 지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경험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다 보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뭐냐면 독거노인. 나이 들어가면서 이 독거노인 문제가 정말 제가 지금 요즘에 와서 피부를 느끼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박만실 사모님께서 대전을 떠나가지고서 지금 그 수원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겪는 그 외로움, 이것은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 삶 자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 혼자 그 객지 하나 가지고서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큰 적이에요. 더구나 나이 먹어가면서 그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립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님 사역 실패하시고서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근데 한번 저 신학교사를 저기 일본집은 다 그 집이 그 방이 많아서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일본집을 개조해가 다 막아가고서 이제 새 집에 살았는데 거기에 내 또래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학교를 안 다닐 적이 어렸을 적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 동생하고 나하고 누나하고 셋이서 있었지만은 내가 놀 수 있는 그 연령은 없었기 때문에 그 옆집에 사는 애들하고 같이 친하게 놀았는데 한 2년 동안을 그 어렸을 적에 놀다가 갑자기 하루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 대동 쪽으로 다가. 물론 신화도와 대동하고는 거리상으로다 별로 멀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린애들은 그 거리를 혼자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 멀은 거죠. 와가지고 놀을 사람이 없으니까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제가 어렸을 적에도 아주 그냥 그 놀던 친구들이 그리워갖고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는 거기 살던 그 어머니가 그 애들을 데리고서 이제 이사를 해서 우리 집에 왔어요. 왔는데 그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둘이.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서 걔네들하고 그냥 그 대동도랑 거기 내려가고서 그냥 노는데 그때 당시에 그 놀을 적에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뭐 풍뎅이 한 마리, 뭐 잠자리 한 마리만 잡고 그거 놀고 재밌었는데도 막상 제가 외로움에 처해서 떨어져 있을 적에는 또라이 나서 개구리를 보든지 뭐 잠자리 보든지 뭐 딱 또 방학개비 같은 거 봐더라도 재미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애들이 둘이 왔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그냥 거기서 한 30시간 동안 또라이 하나 같이 놀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어머니가 가면서 애를 데리고 가는데 올라오라고, 그 뚝방에서 올라오라고 애들이 쭈르르 올라가는데 걔들도 올라가기 싫고 가면서 걔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눈물이 막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동생하고 거기서. 근데 그 감정이 지금도 느끼는데 저번 주 시일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할 일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그 필사 그걸 내가 받아가지고서 그날 일요일날 여기서 이제 만들어가지고서 제가 월요일날 붙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지금 그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안근분 사모님 거기 병문안도 가지라고 해서 복잡해가지고서 그때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모시고 갔다가 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그 우리 그 교화부장님하고 또 전임 교화부장 우리 전 교화부장 그 임창돈 그분하고 두 분이서 여기서 그 표지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이제 그때 박옥교 사모님하고 몇 분을 태워가지고서 이제 모셔다 드리러 제가 갔어요. 다 모셔다 드리고 박옥교 사모님하고 둘이서만 타고서 그 준산되고 그 뚝방을 딱 올라가는데 양쪽으로다가 노란 은행나무가 쫙 가면서 경치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사모님하고 둘이서 야 여기도 가을이다 그런 걸 느끼는데 그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차가 오면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사시니까. 그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보고 느끼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으니까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올라가서 이제 내려갔는데 해지기가 싫으니까 올라가서 청소라도 모시고 좋겠다. 저는 바빠요. 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강세민 동동님께서 제가 일요일날 제가 그걸 머리를 가지러 간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서 왜 안 오냐고. 이제 5천도 갔다 와야 돼갖고 나도 가겠다. 바쁜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차 시동을 딱 끄고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청소를 모시고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마음을 그렇게 나오게 했는데 사모님 줄 두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나중에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사모님이 또 따라 나오셔 또. 따라서 차가 따라오는데 우시는 거예요. 저도 계속 울면서 옥체가 갔어요. 그때 그 심정이 차를 불러서 올 때 그 얼굴을 보고 내 심정이 옛날에 그 어렸을 적에 그 떠날 때 그 해질 때 그 애들하고 그 심정 그 심정이 다 똑같은 감정이. 그래서 울면서 제가 갔는데
가서 이제 강제동동님한테 가서 그걸 받아갖고 와가지고서 교회로 와보니까 표지를 만들다 가셨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다 정리라고 해서 이제 월요일날 그 붙여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항은 이러한 개인적인 이러한 삶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그 사모님 혼자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 부모님이 다 앞으로 겪어야 될 현실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웃, 나라, 전 세계, 이 모든 것이 하나에서 열까지,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삶의 지혜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우리가 넓은 데서부터 좁은 데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저렇게 팔이 다쳐서 고생하시는 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 분, 그분 수고하는 가는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두 분, 그 집안 살림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이 물론 핵가족이다 보니까는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지만은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가 지금 안고 가야 할 문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또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앞으로 우리가 이것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천도교 신학을 하면서 사람을 하루처럼 받들어 섬기고 또 나가서 우리가 도전, 재전, 언전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선구자로서 이 세상에 주인으로서 우리가 나가려면은 나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